자, 이번에는요. 신문 대 신문입니다. 주제는 광주행 놓고 공방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겨레 광주행 황교안 반성 없는 방문 논란이다. 한국일보는요. 어떻게 보면 요 공방과 관련해서 나온 발언인데 사이코패스 이정미 대표 발언 논란이다.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기사 지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5.18 광주행 고집 황교안에 일부러 물병 맞으러 가나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폄훼 방치 두고 여야 비판이다. 민주 황 대표 진정성 있는지 의문이다. 반성 없는 방문 피해자 고통 가중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 핍박당하는 모습 보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발언 갖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한국당 욕먹더라도 광주 가야 마땅하다. 대선 주자 입지 굳힐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한겨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시죠. 역시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 이게 논란이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초점을 좀 여기에 맞춘 것 같아요. 황교안 사이코패스 핍박당하는 모습 보여주러 광주행이다. 이정미 발언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막말 말라고 할 입장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발언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정미 대표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또 어떤 반박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다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5.18 특별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국회에서 이걸 다루지 않고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내려가겠다고 발표한 거는 이건 거의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가혹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막말한 게 누구냐.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지금 우리더러 막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입장인가. 저도 민주당에게 참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막말하냐 이런 말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방문이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갖고 공방이 오갔다가 여기서 이정미 대표 이제 발언을 놓고 이게 막말이냐 아니냐 또 이렇게 또 공방이 막 지금 섞여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연속해서 좀 봤습니다. 자, 윤영골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세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5.18 광주 딜레마, 또 하나는 불교 딜레마. 예. 지난번에 초파일 날 가서 예. 합장을 안 해가지고 예. 불교인들이 상당히 좀 반응이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보수, 세 번째는 보수 대통합. 그 세 가지 딜레마에 놓여 있는데 특히 5.18 광주에 관해서는 지난달에도 한번 물병을 맞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봐요. 물병을 맞고 안 맞고는 그건 나중의 일이고 그건 제1야당 대표가 보훈처에서 초청받았으면 당연히 가야죠. 다만 이제 여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렇죠. 하나는 5.18 특별법 좀 보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좀 처벌하는 법. 그리고 또 이종명 의원 징계위에 넘어갔는데 그걸 의원총회 열어서 징계를 확정을 해야 됐는데 멈춰 있죠. 지금 멈춰 있죠.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또 5.18 때 더 반응이 안 좋아서 그거 처리를 안 하고 간다는 게 좀 그것 때문에 비난의 소진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1야당이 당연히 가서 광주도 당연히 우리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 가면 말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정미 의원이 사이코패스라고 말한 거는 그건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건 막말이고 그런 말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를
표현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 말보다 좀 따뜻한 말이나 좀 냉정하면서 좀 위트 있는 좀 비난을 좀 했으면 예. 오히려 비난하는 건 저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좀 위트 있고 좀 유머도 있으면서 상대방 가슴을 좀 후벼 파는 좀 이런 말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네. 사이코패스란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을 했으면 더 나았을까요? 글쎄요, 뭐라고 갑자기는 생각은 안 나는데 예, 예. 하여튼 뭐 몸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논다는 등 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수환 따로 추기경이 논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예.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래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머리로는 표를 얻으려고 예. 광주를 가지만 가슴으로는 아직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뭐 좀 이런 류의 좀 그런 얘기를 표현을 좀 차라리 했으면 나을 수도 좀 말을 좀 있었겠네요. 만들어서 했으면은 훨씬 국민들이 그럴 텐데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예. 좀 맞듣지 않았어 저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연속해서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가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반 형사사건,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야 되는 예.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를 안 하려면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그냥 만나서 가해자의 입장만 얘기하려면 그거는 피해자 놀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진심으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5.18 망원 사태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분명히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광주를 찾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예. 그냥 외형적으로 내가 광주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한테 홀대를 당했다. 이렇게 예. 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고요. 예. 먼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정미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예. 저는 이게 결코 과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흥분해가지고 정말 범죄자의 예, 사이코패스를 언급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의학적 용어라고 설명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황교안 대표의 진심과 정치 행보가 이게 정말로 일관된 것인가에 관련된 의문을 품기 위한 그 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이코패스 그 표현은요, 이제 진행자가 이거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제 부연 설명을 해서 의학적 표현이고 어떤 짓한 겁니다.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더 나왔었습니다. 아까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내용이 좀 포착이 됐네요. 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두 가지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이코패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거 뭐 취소할 의향 없냐? 예. 라는 건 그 부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라디오를 들어보시면요. 예.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그냥 농담조로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예. 뭐 의학적 용어다라고 했지만 그거 자체가 조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 이제 저 미시적인 것 빼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막말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 그 얘기를 좀 충분히 들었을 만한 정치인들, 특히 당 대표 아닙니까? 예. 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 말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도 좀 사과하고 좀 그거에 대한 예.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가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글쎄 그것도 뭐 시각에 달라서 틀릴 수가 있지만 예. 왜 가해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훈처에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예. 이 정부 보훈처에서 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보훈처에서 초청장까지 예. 받고 나 안 갈래. 그러면 그건 또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안 가는 것도 또 이상할 수가 있다, 오히려. 당연히 안 가는 거. 나 그거 광주니까 안 갈래라는 거는 더더욱 이상하고 더더욱 지역 감정을 그거는 부추기는 거죠. 오히려 광주 시민들한테 예. 등 돌려라. 대꾸도 하지 말아라. 눈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런 발언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죠. 그럼 그런 발언이야말로 오히려 지역 감정을 지금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예. 대권주자 얘기하는데 예. 대권주자라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 이 언론들 비난을 하면서 하는 분들이 오히려 대권주자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대권주자 반열을 자꾸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인은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요. 자유한국당도 제가 알기로는 예. 제 스스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언론에서 대권주자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주면서 비난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김수현 평론가. 네. 뭐 보니까 이제
각각 언론들이 다른 데 초점을 맞춰 다른데 두 가지 다 좀 어떤 이슈거리예요. 사실은요. 보는 네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은 이제 사이코패스 발언에 대해서는 예. 예를 들면 이제 정신과 의사가 공식 석상에 나와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무슨 병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그래도 안 되는 예, 것이고 그래서 함부로 이제 의학적이라고 이정미 대표 본인이 얘기했지만 의학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예, 그 점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5.18이라든지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크게 활자화될 만한 일인가. 예, 그거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원론부터 돌아봐야 된다고 예. 보고요. 황교안 대표 지금 자유한국당 예. 대표로서 명실상부한 지위에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이종명 의원 포함해서 아무도 실제로 이제 뭐 제명이 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5.18 광주 행사장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무슨 불상사나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걸 각오하고 지금 온단 말인가. 예. 이걸 또 하나의 홍보장으로 쓴단 말인가라는 그런 비난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한편에서는 진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예. 정치적으로 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예.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자초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절에 서 있었던 예. 황교안 대표가 연출했던 절에 가긴 갔는데 예. 좀 의아했어요. 절에도 안 갈 정도의 독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장이라든지 어떤 예식도 거부하는 그렇죠. 그게 또 논란이 됐죠. 네, 바로 그 모습이 5.18 행사장을 방문하려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과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그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실제로 처리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아무튼 좀 두 개의 기사 저희가 나란히 비교해 봤는데요. 뭐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상황을 지금 보는 시각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인데요. 사실 우리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분이야. 지금 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막말, 참 실제 막말 얘기 많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정미 대표가 한 발언도 있지만 그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도 참 논란이 됐었죠. 주말 동안에 시끄러웠습니다. 그 얘기 가지고. 자, 그런데요. 일본도 정치권의 막말이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잦았으면 일본 자민당 실언 방지 매뉴얼을 다 배포했습니다. 의원들 보고 좀 제발 좀 이것 좀 보고 지켜라 그겁니다. 매뉴얼, 실언 방지 매뉴얼입니다. 보시면 중진 의원들 이딴 설화로 곤욕이다. 유사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참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매뉴얼 내용을 잠깐 좀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뭐 숫자로 1, 2, 3, 4, 5로 돼 있는데요. 논란이 되기 쉬운 5가지 사안에선 주의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의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사 인식과 정치 신조에 관한 견해. 그리고 성, 뭐 동성애, 양성애 이런 거에 대한 견해. 이거 주의하라. 절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사고나 재해에 관해서 배려가 부족한 듯한 발언.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요. 병이나 고령, 그러니까 나이에 관한 얘기. 이것도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잡담하는 듯한 말투. 이렇게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매뉴얼이 굉장히 보니까 상세하네요. 상황까지. 그럼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실언, 막말이 있었을까요?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림픽 담당상, 뭐 우리 올림픽 담당 장관쯤 되는데요. 동료 의원 지지 집회를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뭐 엄청난 폭격을 받았겠는데요. 이 얘기 하자마자. 아니, 대지진 피해 지역보다 정치인이 더 중요하다. 일본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 또 하신 분이 있네요. 여성은 아이를 3명은 낳아야 한다. 뭐 굳이 뭐 이런 말 왜 했을까요? 뭐 물론 인구 얘기하다 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3명은 또 무슨 기준입니까 도대체? 2명도 아니고. 또 있습니다. 이건 최근이네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방 영토를 찾을 수 없다. 이거 뭐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걸? 그럼 러시아를 향해서 전쟁하자는 얘기도 들려요. 일본 정치인들 엄청나군요, 보니까. 자, 윤영걸 대표님.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자기 딴에는 또 열정을 갖고 한 말 같아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북방 열도를 찾을 수 없다. 사실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는 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예. 하지만은 듣는 쪽이나 러시아나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말이죠. 근데 저 일본 자민당 실현 발언 매뉴얼이 예. 우리한테도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예, 특히 감정적인 거, 예. 특히 저 노인 나이에 대한 거. 예. 우리도 과거에 뭐 정동영 의원도 한번 그렇죠. 혼옥을 치렀죠.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아주 노인 폄하 선거를 흔들었습니다. 아예 그냥 지금도 할아버지들은 화낼 정도로 그거 오래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도 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분위기에 앞대서 공개 장소에서 좀 그럴 경우 많아요. 아. 지금 요전에 나경원 의원도 사실 예, 예. 그 마이크 들고 예. 연설하다가 좀 지나친 거거든요. 예, 예. 김무성 전 대표도 요전에 마이크 들고 그 서울역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얘기해가지고 또 예, 예. 곤혹을 또 치렀거든요. 아. 그런데 하여튼 지금 갈수록 이건 좀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막말이 자신의 주목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또 선명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어요. 국민들로 봐서는 많은 비난을 받지만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갈수록 좀 지나치다. 그래서 저는 이영표 옛날에 축구 선수가요. 요새 TV 축구 해설을 안 합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지난해 월드컵 러시아 중계를 했는데 예.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수비 선수가 페널티킥을 줬어요 상대방한테. 예.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그런 해설을 했어요. 어. 저 선수는 소속 팀에 가서 크로스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연습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해설을 끝나고 나니까 내가 봐도 너무 가혹한 말이라 나는 해설을 하면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축구 해설 해설로서 너무 그 선수에게 가혹한 발언을 안 한답니다. 한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말을 좀 걸르고 자제해야 된다. 예. 유대인이 하는 말에 예. 라손하라의 먼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조대진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맞춤법이 틀린 거 있잖아요. 예. 그 맞춤법이 틀린 문자를 예. 제3자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대진 변호사가 맞춤법도 모른다는 거를 제3자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라손하라의 유대진 먼지라고.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 맞춤법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예. 했는데 그럴 정도로 뒷담화까지 예. 굉장히 금하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주목도 높이고 선명도 높이고 투쟁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예. 정말 말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민당이 마련한 실언 방지 매뉴얼의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을 보면요. 분위기에 이른바 업이 돼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분위기에 도취돼 갖고 엉뚱한 소리 실언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당한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꼭 남의 얘기 같지만은 않다는 거.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